청량의 한 김치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19명에 이어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는가 하면 피항 중인 선박이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최대인 7조 6천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수소에너지 규제 자유특구 사업이 포함됐고 서산 민항 관련 예산은 빠졌습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포 신도시 충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합니다. 오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청사에는 홍성군 선관위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청량의 한 김치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까지 추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직원 중에는 홍성이나 보령에 거주하는 확진자들도 있기 때문에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비봉면 김치 공장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일입니다. 공장에 다니는 네팔 국적 20대 여성 A씨가 감기 증상으로 보건의료원을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장 직원과 버스기사 등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13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칠갑산 휴양림에서 시설 격리에, 일반 접촉자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자 중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는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격리자 및 접촉자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철저히하고 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김치 공장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확진자 18명 중 4명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나머지는 청양과 보령, 홍성과 부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확진된 50대 공장 직원의 남편이 보령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오후 3시 기준 청양 김치 공장과 연관된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김치 공장 특성상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소득 완료했고 9월 2일자로 폐쇄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즉각 대응팀 10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에 방역당국은 탈의실과 휴게실 등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공장에서 생산 유통된 김치 50톤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청양 김치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음식을 매개로 한 감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미 유통된 김치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전염력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 입자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인체 내 위의 산도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즉시 파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7조 6천억여 원을 담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한범호 기자, 일단 확보한 액수만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인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비는 7조 6천억여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4,900억여 원 많은 수치로 7% 증가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됐던 전례를 볼 때 내년 최종 정부 예산은 8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네, 이게 액수도 액수지만 그 안에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주요 사업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일 관련 내용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한 전문병원 건립에 11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409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평소에는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 치료와 검사, 진단 등을 맡게 됩니다. 또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시설도 충남에 처음으로 건립됩니다.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인데요. 발달 중증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충남도가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됩니다. 이번에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 하반기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또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는데 충남에서는 그린 뉴딜 분야로 수소 에너지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7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당진과 홍성, 태안 등 충남 7개 시군은 지난 7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요. 수소 충전과 발전 시스템 등을 규제와 제약 없이 시험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50곳을 건설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드론 3,700여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출 1조 1,000억 원, 고용인원 6,6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이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된 건 아니죠? 어떤 사업들이 빠졌나요? 네, 먼저 서산 민항 건설 사업이 빠졌습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를 띄우는 충남도의 수건 사업인데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제주공항 포화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충남도는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 내지 그런 예타를 앞두고 있다는 관계 때문에 담기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통과가 된다면 금년 예산에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충남 선관위는 내포 신도시에 충남지방합동청사가 준공되며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청사에는 충남 선관위를 비롯해 홍성군 선관위와 충남통계청 홍성사무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이 들어섭니다. 충남 선관위는 지난 1996년 대전 둔산동 현 청사에 입주해 각종 선거를 관리해왔습니다. 2021년 충남도 생활임금 시급이 150원 오릅니다. 충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급을 150원 오른 1,2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출자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300여 명이 인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주거비와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에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튼대거나 동쪽으로 더 튼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태풍에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이른바 해로질에 나선 사람들이 경찰에 발견돼 계도 조치됐습니다. 태안해경은 태풍 마이삭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2일 밤 꽃지와 연포해수욕장 등에서 해로질을 하던 8명을 안전하게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말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바닷물에 들어갔다 일행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해로질과 낚시 등 바닷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코로나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 2분기 지표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서비스업, 제조업 생산, 고용률, 실업률, 구직급여 신청자 등 측면에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 어두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2분기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고 지난 1분기 역시 0.9% 상승한 3.9%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실업률이 4%대에 오른 것은 최근 5년간 2016년과 2018년 1분기 단 2차례입니다. 취업자는 1분기 113만여 명, 2분기 119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3만 명, 2만 6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1, 2분기 모두 42%가량인데 전년보다는 각각 7% 그리고 3%씩 줄었고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청자는 올 1, 2분기 통틀어 2만 5,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취업자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가 지난해보다 2만 명에서 3만여 명씩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요. 60세 이상 고령층은 18,0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8월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심화됐고 고용시장 침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가 악화됐고 코로나19의 영향과 불경기, 또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 소진 등으로 경제의 단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기업과 함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화상 수출 설명회를 열어 1,8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충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가 지난 1일 보령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는 김과 키조개 등을 취급하는 기업 8곳이 참여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기업에 55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충남도는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유럽 시장까지 중소기업의 비대면 설명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현재 조성 중인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인근에 유통물류센터를 비롯한 농식품 가공센터 등을 차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될 경우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